규칙과 대응 고급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단원의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죠. 외울 게 없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낸 이유는 이 단원이 수열과 관련된 단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열은 퀴즈와 같이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를 상상하는 문제라서 조금 다양한 수열들의 문제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중급 문제를 풀었다면 고급 문제는 좀 쉽게 와닿았을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1번 문제는 중급 문제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숫자를 넣고 다른 숫자가 나오는 공기억이 나나요? 그 문제를 한글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낸 이유는 글자가 많으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특히 글자가 많은 경우에 도표로 정리하는 게 효과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로 냈습니다. 그런 도표를 만들어 볼까요? 가로는 작은 숫자가 오면 좋으니까 지찬이가 말한 숫자를 놓고, 세로는 상현이가 얘기한 숫자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찬이가 4, 5, 7, 8을 얘기할 때 성현이는 36, 44, 60, 68이라고 얘기를 했다. 가로를 보죠. 공처럼 가로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가로가 규칙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씩 대입해 본다. 앞에서 공문제를 풀어봤죠.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중간을 하는데 하나씩 빼먹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6을 빼버렸죠.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공문제에서 알려졌죠. 원래는 규칙적인데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은 겁니다. 4, 5, 6이 나와야 되는데 6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모른다고 치고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쪼개봐야겠죠. 36을 4로 쪼갰을 때 이제 곱하기를 먼저 해봅니다. 4구 36이죠. 그러면 5구 40이 돼야 되는데 44라니까 곱하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36이 오기 위해서는 4에다가 3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5에다 31을 더하면 37밖에 안 되죠. 44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안 됩니다. 빼기 나누기는 아예 안 되죠.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빼기 나누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은 거는 곱하기와 더하기의 조합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해보죠. 어떻게 한다? 9보다 하나 작아진 값도 차례차례로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9보다 작은 8, 8 30이니까 32에다가 4를 더한 값입니다. 5를 넣어볼까요? 98 40에 4 되네요. 7도 넣어볼까요? 7, 8, 56에 4, 60 맞죠? 8 넣어볼까요? 8, 8, 64에 4, 68 맞다. 그래서 규칙은 8, 8을 곱하고 4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연히 잘 나왔지만 바로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8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7도 넣어보고 6도 넣어보고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이 뭐죠? 성현이 수는 지찬이 수 곱하기 8에다가 4를 더한 값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현이가 84를 얘기했으니까 84를 넣으면 일단 4를 없애고 양쪽에 4를 빼면 없어지죠.
그다음에 8을 재면 잔의수는 10이 됩니다. 끝내면 재미없죠? 자, 원래대로 가봅시다. 순서대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지찬이가 1을 얘기했을 때 성인은 뭐죠? 10이고 지찬이가 2를 하면 2, 8이 16에 20, 지찬이가 3을 얘기하면 3, 8, 24에 28, 지찬이가 4를 얘기하면 4, 8, 32에 36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8씩 증가한다. 뭐다? 똑같은 숫자가 증가한다. 똑같은 숫자가 증가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숫자로 쪼개본다. 그래서 3은 4 더하기 8이고 20은 4 더하기 8 더하기 8이고 28은 4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이고 36은 4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입니다. 이거는 4 더하기 8 곱하기 1, 4 더하기 8 곱하기 2, 4 더하기 8 곱하기 3, 4 더하기 8 곱하기 4 이런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는 4 더하기 8 곱하기 지찬이 수가 되겠죠. 더하기 4가 앞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수열이었는데 중간에 하나를 빼서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친구랑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몇 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로가 뭐죠? 세로가 뭘까요? 못 그립니다. 도표를 그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하라? 그려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뭘 그려야 되나요? 악수를 그려야 됩니다. 악수가 뭘까요? 악수도 한자어입니다. 쥐락의 손수, 한자어 그대로 하면 손으로 쥔다는 뜻이겠죠. 이런 행위를 악수라고 합니다. 뭐죠?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내어 잡는 일. 우리가 손으로 악수를 하는 게 앞으로 서면 이렇게 되네요. 너무 길죠? 그래서 한자를 자주 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많이 씁니다. 중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뭘 그려야 되죠? 악수하는 횟수를 그려봅니다. 악수하는 횟수를 그린다. 어떻게 그릴까요? 그려보죠. 두 명은 그냥 둘이 하니까 그릴 필요가 없죠. 세 명일 때를 그려봅시다. 가란 사람, 나란 사람, 다란 사람 세 명이 있어요. 어떻게 악수를 할까요? 가는 나랑 악수를 한번 하고, 가는 나랑 악수를 하면 끝이죠. 악수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뭐죠? 가랑 악수를 했죠?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랑 악수를 하면 되겠죠? 다는 뭐죠? 가와도 했고, 나와도 했기 때문에 악수할 일이 없어요. 악수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악수를 한 숫자를 우리는 구하는 거죠. 악수를 한 횟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악수는 두 명이 하고 우리가 세르는 숫자는 악수를 한 횟수입니다. 악수를 한번 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가는 나랑 악수를 했습니다. 한 번. 가는 나랑 악수를 합니다. 두 번. 그럼 더 이상 악수할 경우가 없죠. 가는 두 번을 한다. 나는 좀 전에 가랑 악수를 했잖아요. 가랑 할 필요가 없죠. 다랑 한다. 한 번 합니다. 다는 어떻게 되나요? 가랑도 악수했고 나랑 악수를 했으니까 또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 명일 때 세 번의 악수를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명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명. 가나 다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를 보죠. 가는
나랑 악수를 하고, 가는 나랑 악수를 하고, 가는 나랑 악수를 하겠죠. 3번 합니다. 나는 뭐죠? 좀 전에 가랑 했죠. 그래서 가는 뺍니다. 다랑 하고, 나랑 하고. 2번. 다는 좀 전에 가 나랑 했죠. 그러면 나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죠? 가나다랑 다 했죠? 안 합니다. 그죠? 뭔가 규칙이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3번째. 5명일 때를 봅시다. 가나, 다, 라, 마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가는 나랑 하고, 가는 나랑 하고, 가는 나랑 하고, 가는 나랑 하면 4번 했죠? 4번 하면 박수가 끝납니다. 나는 가랑 했잖아요. 그래서 나랑, 나랑, 나랑 하면 됩니다. 3번. 다는 가와 나랑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나랑 하면 되겠죠? 나는 어떻죠? 가나, 다랑 좀 전에 했죠? 나만 하면 됩니다. 나는 0번이다. 6명일 때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 표로 정리를 해보죠. 가로에 뭐가 나올까요? 인원수가 나오면 좋겠죠? 세로는 합수한 횟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3명, 4명, 5명일 때 박수 횟수는 그죠? 1 더하기 3개 적으려다가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대로 적었습니다. 1 더하기 2 원래는 0이겠지만 0 더하기 1 더하기 2겠지만 0 필요 없잖아요. 4명일 때는 1, 2, 1 더하기 2 더하기 3 5명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해가 되나요? 무슨 규칙이죠? 악수 횟수는 1부터 인원수 빼기 1까지 다음 값이다. 어떤 문제가 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21명. 맞죠?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 풀고도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인원수는 21명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인원수는 희철이랑 친구 21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는 22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를 다 풀고도 이 글자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22명입니다. 그래서 악수의 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어디까지? 21까지. 다 얘기하다가 쓰러질 것. 그래서 20일까지 다 단다. 그죠? 20일 곱하기 10일. 그래서 231번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시그마. 가우스 아저씨의 시그마. 그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2분의 21 곱하기 20이니까 22와 2로 나누면 21 곱하기 11이 됩니다. 21 곱하기 11,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 문제는 22명이, 인원수가 22명이라는 함정이 있는 문제라서 고급 문제로 뽑는 겁니다. 고급 문제는 중국 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한데 이렇게 한 번 실수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조금 함정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번 문제 도표를 그려볼까요? 떡을 만든 데 놓는 재료가 쌀가루, 그리고 나오는 떡이 무지개, 그리고 몇 상자, 3가지 정도 자료가 보이네요. 그러면 도표를 그려봅시다. 가로는 최소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두는 게 좋으니까 상자가 좋겠네요. 상자는 1개, 2개, 3개 작잖아요. 세로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지개떡과 쌀가루를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표를 그려볼까요?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넣으면 되겠죠. 밑으로는 무지개떡과 쌀가루. 무지개떡은
7개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고, 쌀가루는 500g씩 증가하니까 100g씩 더 하면 되죠. 굳이 표로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표로 그려서 이 글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규칙은 뭐죠? 무지개떡은 상자 곱하기 7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무지개떡은 상자 곱하기 7, 그리고 쌀가루는 상자 곱하기 5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쌀가루 4,700g으로 얼마나 만드는지 볼까요? 뭘 구해야 되죠? 무지개떡과 상자를 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무지개떡과 쌀가루니까 미리 상자로 바꿔보죠. 쌀가루는 상자 곱하기 500이라고 했으니까 상자로 만들려면 양쪽에 500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상자는 쌀가루 나누기 500이다. 상자 먼저 구해보죠. 상자는 4,700 나누기 500이다. 그러면 100, 00을 없애버리면 되죠. 4 똑같으니까 00이 똑같으면 없애면 됩니다. 나누기니까. 그래서 47 나누기 5는 뭐죠? 안 나눠지죠. 그런데 9상자로 옵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지만 물건을 담는 거잖아요. 9개의 상자를 만들고 조금 재료가 남은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지만 9개가 나와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지개떡은 한 상자에 7개니까 9 곱하기 7을 하면 63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안 떨어져도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재료 문제, 이런 재료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학교 단원평가 정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면봉으로 지금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중급에. 그러면 도표를 만들어 봅시다. 순서가 좋겠죠? 가로는. 세로는 면봉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면봉수는 12개, 12개 맞나요? 어떻게 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면 틀려요. 왜요? 뭘 셀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셀까요? 셀 때는 밖에부터 셀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육각형이나 밖에서는 6개. 그다음에 안에 거 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더하기 6이니까 10이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셀렀지? 이렇게 셀면 안 됩니다. 밖에 먼저 셈하고 안에 셈을 하는 게 안 빠뜨리고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둘째는 여기까지는 12개였고 역시 바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추가됐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7개씩 증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수가 똑같이 증가할 경우는 뭐한다? 같은 수로 숫자를 분리해 봅니다. 분리해 볼까요? 그래서 7로 분리해 보면 5 더하기 7이 되고 5 더하기 7 더하기 7이 되고 5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이 됩니다. 5 더하기 1 곱하기 7, 5 더하기 2 곱하기 7, 5 더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연동수는 5 더하기 순서 곱하기 7이다. 그래서 연봉을 100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100몇 개를 넣으면 일단 5를 빼주는 게 좋겠죠. 5를 빼면 안 적었어요, 수식. 그냥 바로 암산을 합시다. 5를 빼주면 110에서 5를 빼면 105죠. 순서 곱하기 7은 5다. 이제 뭐 하면 되죠? 7로 나가면 되죠.
바로 씁시다. 105 나누기 7면 15가 됩니다. 답은 15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죠? 삼각형을 구해야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풀었어요. 원래는 면봉수 밑에 삼각형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빼고 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 삼각형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번 더 하면 되죠. 삼각형을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을 다시 구해 봅시다. 연봉수까지는 우리는 구했잖아요. 이제 삼각형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수를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첫 번째 6개, 두 번째, 그림이 이상해졌네요. 밑으로 내려가네요. 붙었다고 생각하고 들러 봅시다. 6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4개씩 증가합니다. 셋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수는 6, 6 더하기 4, 6 더하기 4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나온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4, 2 더하기 2 곱하기 4, 2 더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삼각형 수는 2 더하기 분석 곱하기 4다. 하기 싫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에서 분서를 잘못 많이 만들었네요. 어쨌든 순서는 우리가 15라고 알게 되었고 삼각형의 수를 분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수는 2 더하기 15 곱하기 4가 됩니다. 맞죠? 62개. 답은 62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 이 말을 태양의 고도란 지평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는 의미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이 포함된 문제죠. 자, 봅시다. 오후 3시가 되면 해가 이렇게 옮겨지겠죠. 어떻게 되는 거죠? 고도가 작아집니다. 고도란 뭐라고요? 지평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이에요. 이 각이 아니라 이 각입니다. 다시요. 이 각이 아니라 이 각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는 제일 높을 때가 90도고 90도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겁니다. 해가 떴다가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양의 고도는 90도를 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자, 안 내려다가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경험을 해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태양의 고도를 130도 이렇게 한 학생들은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는 90도보다는 크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가로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가로는 시간이다. 세로는 태양의 고도로 되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까요? 7시, 11시, 1시. 몇 도라고 했죠? 7시에는 0도, 11시에는 60도, 1시에는 90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9시, 4시. 볼까요? 7시에서 11시가 있는데 60도입니다. 태양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이다. 이미 규칙적이다고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걸 예전처럼 도표 가로와 세로의 규칙을 찾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이미 규칙적인 거예요. 이걸 규칙을 찾으려면 더 어려워요. 일부러 안 풉니다. 그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7시에서 11시 갔는데 4시간 걸리죠? 4시간에 6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15도예요. 볼까요?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이죠? 2시간이니까 1시간에 15도니까 30도 늘었죠? 네, 30도 는 겁니다. 1시간에 15도 는다. 그러면 7시에서 9시 사이는 2시간이죠? 얼마다? 30도가 된다. 그러면 4시는요? 1시에서 4시까지 3시간이 늘었죠? 그래서 90도에서 3시간만큼 이동한 거리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45도가 됩니다. 이게 45도가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는이 아니라 30 더하기 45입니다. 30 더하기 45. 그죠? 9시가 30도, 4시가 45도니까 30 더하기 45에서 75도가 나오면 됩니다. 이제 좀 어렵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태양의 고도라는 의미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경험해 봤습니다. 주거 문제를 풀고 보니까 좀 쉽죠? 쉽지 않았나요?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본인의 것으로 만듭시다. 수고했습니다.